안녕하세요. 채널블루입니다. 오늘은 뭐랄까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복수형의 입종인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흔히 땡큐라는 표현이 있고요. 땡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땡큐라고 한다면 이때의 땡크는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땡크 탐 남미라고 하면은 내가 아니고 탐한테 고마워해라. 뭐 그런 의미인데 이때는 이제 명령문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thanks라거나 thanks a lot 등의 표현이 있는데 이때에는 명사의 복수형으로 강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강조의 의미는 대단히 고맙다라거나 많이 고맙다라는 뜻이 되죠. 감정을 나타내는 thank라거나 thank you는 보통의 인사치레 정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미의 그냥 고맙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땡스 얼랏이라고 하면은 많이 고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거나 많이 고맙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의 뜻이 되죠.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congratulation이 있죠. 이 표현도 congratulations처럼 축하한다는 뜻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거나 많이 축하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강조의 뜻을 나타낼 때 이때 복수형으로 사용을 해서 강조를 나타내죠. 많다라거나 대단히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congratulation의 동사형은 congratulate, I congratulate you, 축하합니다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명사형으로 사용을 하면은 congratulation이 되죠. 이렇게 강조의 복수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마운트 오브 웨이브스의 형태도 강조의 복수형이 됩니다. 이때는 산더미 같은 파도라고 하는데 보통의 복수형은 종류를 나타내는데 이때 웨이브스는 산더미 같은 파도라고 하니까는 큰 파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워터 같은 경우도 복수형으로 사용을 해서요, 바다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영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워터스의 복수형으로 영해라거나 어떤 근해의 뜻을 나타내고요. 워터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영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테리토리얼 워터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영해를 의미하는데 테리토리얼은 어떤 땅이나 구역이 자기 사유지이거나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 되죠. 이때는 영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멕시칸 워터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멕시코 수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런 뜻은 이제 일정한 구역을 나타내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터의 복수형은 still waters run deep이라는 속담이 있죠. 조용한 물은 깊게 흐른다 라는 속담에도 이제 waters라는 복수형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때도 이제 많은 물이라는 뜻이 되죠. 조용한 물인데 복수형을 사용을 해서 그 물이 많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이런 강조 표현은 이제 샌드의 경우도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샌드는 이제 많다는 것을 의미할 때 복수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샌드는 어떤 모래알의 의미고, 샌즈라고 해서 쌓여 있는 모래, 이런 때는 이제 샌즈라고 하죠. 그레인 오브 샌드라고 하면은 한 알의 모래이고요. 이때 이제 그레인은 나달을 세는 단위로도 사용이 되죠. 모래나 설탕 같은 거, 그런 알갱이를 의미할 때 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모래를 하나를 센다고 할 때도 그레인 오브 샌드라고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조의 표현을 문장을 하나 볼 건데요. For miles and miles there was nothing but sand. 계속해서 모래뿐이었다, 가도 가도 모래뿐이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때는 샌즈의 복수형으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죠. 복수형으로 많다는 뜻의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이때는 복수형으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miles and miles도 강조의 의미가 되죠. 가도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nothing but은 이제 보통 이제 관용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수거로 사용이 되죠. 뭐뭐 외에는 없다라는 의미인데 모래만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nothing but sand니까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샌드에 대해서 그 어떤 비유적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요. 라이즈 샌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라이즈는 뭐 일어서다, 일으키다, 뭐 이런 뜻인데, 이때는 뭐 모래를 일으키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넘버 더 센즈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모래에 수를 샌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참 의미 없는 행위죠. 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을 두고 이제 넘버 더 센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렇게 물질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요, 종류를 나타내기보다는 이제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죠. 명사 뭐 애쉬 같은 경우도 애쉬스처럼 복수형으로 사용을 해서요. 애쉬는 단수형으로는 이제 재를 의미하는데, 애쉬즈처럼 복수형이 되면은 이때는 뭐 잿더미가 되죠. 번트 애쉬즈 그러면은 잿더미가 되다처럼 이제 사용이 되고요. 애쉬의 경우도 이제 비유적 의미로 뭐 turn to dust and ashes, 그러면 뭐 이때는 희망이 사라지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shes는 후회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He put ashes on his head, 그러니까 그는 그의 머리에 재를 끼얹었다 라고 해서 후회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강조의 복수형은 또 뭐 바나나스나 파인애플스도 뭐 한 송이에 이제 여러 개가 달려있는 형태를 가리켜서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죠. 바나나 한 송인데 이때는 이제 바나나의 한 다발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나나는 한 송이에 여러 개가 그 다발로 열린다고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나나스라고 강조의 복수형으로서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파인애플은 그 줄기로 번식을 하죠. 그 잎을 따서 심으면은 그게 한 개체로 이제 자라날 수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그 어떤 줄기하고 어떤 몸통을 합쳐서 파인애플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먹는 건 이제 파인애플이라고 하고요. 줄기까지 가리키면 이제 파인애플스라고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포테이토 같은 경우도 포테이토스라고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 줄기에서 매달려서 나오는 경우죠. 이때도 그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포테이토는 화이트 포테이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트 포테이토가 있는데, 화이트 포테이토는 뭐 감자가 되고요. 스위트 포테이토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미국식 표현에서는 이때는 고구마를 의미합니다. 뭐 이런 의미들이 이제 보통 강조의 복수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비교를 해볼 만한 그 문장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비스는 벌들이 되죠, 벌. 이때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종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때 복수형의 형태는 무엇이냐? 이때는 종류의 복수형이죠. 그리고 순수 복수형입니다. 그 종류를 나타내는 복수형이 돼서 벌의 모든 종류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 명사는 이제 단수 명사가 있고요. 복수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복수형은 앞에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런 복수형 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 명사 같은 경우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구분은 단계적으로 알아두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표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뭐 우리는 흔히 슬랭 영어라고 해서
뭐랄까 좀 쉬울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슬랭이라고 해서 쉬운 영어는 아니죠. 슬랭을 이해하려면은요. 영어의 기본적인 표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슬랭이라는 것도 뭐 큰 틀에서 보면은 큰 틀은 어떤 미국의 문화죠. 그러니까 슬랭은 미국 문화라는 그 큰 틀에서 그들의 어떤 독립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근본은 미국 문화의 틀 안에서 그들의 독립된 표현이 있는 거죠.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표현이요. 근데 이런 표현은 요즘 그 우리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뭐 짜져라. 뭐 아니면 찐이라거나. 그러니까 짜져라 그러면 뭐 나서지 마라. 아는 체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되고 찐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하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그냥 생긴 거는 아니죠. 이런 표현은 이미 우리말에 익숙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강한 표현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표현을 들으면 바로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뭐 차근차근 영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랄까 현실적인 부분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